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일과 시작 전에 챙겨보면 좋을 기업과 CEO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 전기차 급브레이크, 오늘은 전기차 급브레이크, 또 메모리, 반도체, 굴욕 관련 기업과 사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전기차 인기 고공행진에 급브레이크가 걸렸죠. 이런 분위기 속에 테슬라의 주가 지난달 한 달 동안에만 20% 넘게 빠졌는데요. 이때가 기회다. 오히려 테슬라를 쓸어 담는 서학개미의 기세는 반대로 더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저점 매수 기회일지 아니면 날개 없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것일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겠죠.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테슬라 주가가 어제는 $200 아래로 또 내려가기도 했는데 주가가 글쎄요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매도 물량이 계속 쌓이고 있더라고요. 네, 주가라는 게 그 가격 상승, 하락을 좌우하는 요인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많죠. 네. 또 올랐다가 내렸다 그 변동도 워낙 극심한 것이기 때문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세적인 추세, 흐름 이런 것은 좀 유의미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최근 한 달간 상당히 많이 빠져들었어요. 테슬라 주가의 하락의 기폭제는 컨퍼런스 콜을 할 때 당시의 실적 발표가 생각보다 좀 안 좋았고 특히 박리담의 전략, 가격을 많이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별로 늘어나지 않은 상태. 거기다가 또 머스크가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생각보다도 지금 전기차 안 좋아. 또 사이버 트럭으로 무덤을 팠다. 사이버 트럭이 곧 나온다고 그러는데 무덤을 팠다고 시인을 해요. 무덤을 팠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좀 정폭이 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워낙 테슬라가 천의 얼굴을 가진 사나이이기 때문에 그 말을 굳이 그대로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회사의 상황, 조업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그 회사 CEO는 자신은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수도 있죠. 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 물건을 납품하는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느끼고 있는 호불항에 대한 경기, 필링 이것을 보면 그 회사의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부품 납품을 많이 하면 그 회사 상황이 좋은 거고 반대면 아닐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면 애플이 잘 된다, 안 된다 이것은 애플 측면보다는 애플의 부품 납품하는 회사들 상황을 보면 애플의 실적을 실제로 예단할 그렇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테슬라 입장에서는 테슬라의 가장 큰 부품 공급 원은 크게 두 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배터리, 전기차는 배터리가 없으면 전기차가 굴러가지 않으니까요. 거기에 가장 오랜 고객이고 또 가장 많이 납품하고 있는 회사, 이 회사가 파나소닉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일본의 파나소닉. 예, 파나소닉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실적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파나소닉 CEO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테슬라 잘못이야. 그러면서 자 보세요. 북미에서 지금 고급 전기차 판매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그다음에 2분기부터 2분기라는 게 올 2분기입니다. 2분기라는 게 4월 달부터예요. 2023년 4월 달부터 테슬라가 X 모델, S 모델의 수요를 급감 안 사갔다. 그래서 파나소닉 배터리 셀 생산량이 60% 감소했다. 6%도 아니고 60%가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때문에 우리 회사 잘 안 됐고 그래서 이 테슬라 쇼크로 인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년에 생산량을 좀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파나소닉의 문제인 동시에 테슬라가 문제죠. 진짜 좀 어렵구나. 특히요 테슬라의 차는 BYD하고 비교하면 BYD는 저가 모델입니다. 덤핑 수출도 하고 있는
그런데 테슬라는 거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고가 모델이거든요. 자, 지금 컴퓨터 CG에 나오는 그래픽 CG에 나오는 거 보면 파나소닉 주가 8% 이상 아주 급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테슬라 주가는 그에 비하면 좀 덜 떨어졌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테슬라가 사고 있는 BYD보다도 고급 제품이 많은데 그 고급차, 비싼 차들은 이 바이든 대통령의 IRA 보조금 대상이 아니에요. 싼 그 전기차만 대상이거든요. 근데 파나소닉의 이 배터리는 고급 배터리란 말입니다. 그러게 팔릴 리가 없죠. 특히 최근에 테슬라가 그 중국 CATL이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LFP 그 배터리, 좀 저가 모델이죠. 그쪽을 많이 사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하는 배터리가 아니잖아요, LFP.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삼원계니까 파나소닉도 삼원계 배터리예요. 고급 배터리를 많이 만들었다고요. 고급 성능도 좋고. 그런데 이 IRA법이 고급 차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주다 보니까 지금 그 수혜를 저가 배터리만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국 배터리 회사들이 또 파나소닉 같은 회사들이 날벼락을 맞게 된 그런 요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온세미 컨덕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건 미국 회사더라고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회사가 이게 원래는 뭐 반도체 한국과도 경쟁을 하다가 좀 잘 안 되니까 온세미가 어디로 특화를 시켰냐면 자동차 반도체로 특화를 시켰고 그중에 전기차용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만드는 곳이에요. 그런데 온세미고 주가가 22%나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이게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하루 만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온세미와 파나소닉이 같이 실적 발표가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온세미도 왜 당신들 좀 실적이 안 좋았어 이러니까 아니 테슬라가 잘 안 사가 뿐만이 아니라 온세미는 유럽에 있는 회사들도 코로나19 때 자동차 그 공급 물류망으로 해서 반도체가 부족화 돼서 회사들이 집중적으로 샀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고가 좀 넘쳐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도 안 팔리고 테슬라에도 안 팔린다. 그러니까 온세미 컨덕터 주가가 22%나 떨어진 겁니다. 그 쇼크로 이제 테슬라도 떨어졌는데 이런 대목을 볼 때 테슬라나 온세미 또는 파나소닉의 한 개개 회사도 문제지만은 전체적으로 전기차에 좀 어떤 구조조정에 어떤 사이클의 변화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어떤 의혹이 정폭이 되고 그래서 뉴욕 증시에서 전기차 관련 주가가 아주 일제히 다 떨어졌더랬어요.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2차 전지주가 직격탄을 맞았더라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기차를 별로 안 만드는 나라고 그 전기차에 배터리 충족시키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면요. 뉴욕 증시의 전기차 회사로 테슬라, 루시드, 리비안 또 미국에서 그 배터리 만드는 엘버말, 리벤트 차량용 반도체 만드는 온세미 또 NXP 반도체 이게 뉴욕 증시에서 다 떨어졌어요. 자, 그다음에 배터리는 주로 아시아나 한국에서 만드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52주 최저치 경신했고요. 포스코 퓨처엠, 뭐 삼성 SDI, 에코프로 배터리 관련주로 분류된 회사들의 주가는 거의 다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중국 회사들의 주가는 덜 떨어졌어요. CATL도 떨어졌지만 왜냐? 지금 저가 자동차는 돼요. 중고가가 잘 안 되고 있는 특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 몰리고 그런 있다. 역설이 있군요. 근데 박사님 지금 좀 재밌는 게 테슬라가 뭐 7월만 해도 300슬라 간다. 그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은 $200 밑으로도 어제는 떨어졌었는데 이 상황이 또 저가 매수 기회다. 서학개미들은 이걸 또 지난달에 그렇게 많이 샀더라고요. 순매수 1위를 기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주가라는 게요.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얘기 자체는 주가 상승의 하나의 호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많이 떨어졌으니까 많이 오를 수 있으니까. 예. 그런데 그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주가가 단순히 많이 떨어졌다 이러면 다른 조건은 일정한데 많이 떨어지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런데 그 주가를 떨어뜨리게 만든 요인, 그거와 같이 비교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전기차가 잘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전기차가 안 된다라는 그 정도보다 주가가 더 떨어졌다면 주가는 오를 수 있는 기회고 그거보다 덜 떨어졌다면 지하실 밑에 아니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을 수가 있고 지하실 밑에는 우물도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걸 조심해야 되니까 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현재 주가가 전기차 실적 부진을 얼마나 반영을 했는지를 면밀히 따져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걸 예.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박사님? 그것은 시간을 좀 굉장히 많이 주셔야 한 몇 시간 동안 그 여러 가지 그 논리와 근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엔타님은요?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박사님. 그때는 말씀을 해주시죠. 다음은 반도체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반도체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삼성전자가 올 3분기 실적을 어제 발표를 했죠. 반도체 부분이 여전히 적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적자 규모를 크게 줄이기는 했는데요.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희비는 다소 갈렸습니다. 박사님, 이번에 이제 실적을 삼성전자 보니까 적자 폭이 줄었는데 뭐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탈출하는 기미가 보인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적자 폭이 줄었다. 그러니까 적자는 적자인데 적자가 더 늘어난 거에 비해서는 적자 폭이 줄어들었으니까 희망이 있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메모리 부분의 굴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을 영업이익 측면에서 분야별로 보면요. 다른 분야는 그런 대로 다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분야, 저게 왼쪽에 있는 모바일 가전 DX에다가 N은 스마트폰도 들어가는 건데 저걸 설명을 또 그 파악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걸 나누셨군요. 하나 더 분리해 놓은 거예요. 네. 그런데 반도체는 여전히 적자다 말이죠. 그런데 반도체를 이제 분기별 적자를 보면 반도체가 1분기에는 4조 5천억까지 적자가 났는데 2분기에 4조 3천억, 3분기에 3조 7천억 이런 식으로 하면 4분기에는 뭐 더 3조 줄겠죠? 원대, 네. 그다음에 내년 1분기에는 2조 원대, 2분기에는 1조 원대, 그러면 내년 3분기 정도 되면 흑자로 돌아설 수도 있다. 있지 않을까. 예. 일단은 뭐 적자 감축 쪽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삼성전자로서는 굉장히 굴욕적이죠. 우선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과 SK하이닉스 반도체 부분을 비교하면 뭐 솔직히 게임이 안 되는 압도적인 1등과 한쪽은 3등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번 3분기의 실적에는요. SK하이닉스는 그 D램 반도체 부분에서 이미 흑자로 돌아갔습니다. D램만 떼어놓고 보면 예, 그러니까 현재 메모리 부분을 크게 두 개로 구분하면 D램 부분과 낸드 플래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SK하이닉스는 D램에서는 이미 흑자됐다고요. 근데 삼성은 여전히 D램에서도 적자니까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SK하이닉스가 흑자인데 삼성은 적자다? 이것은 삼성 반도체 사상 뭐 처음 있는 초유의 일이었죠. 왜 이렇게 됐느냐?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삼성전자가 초격차란 걸 해왔어요. 그러니까 잘 안 될 때 우리는 계속 생산한다. 그런 과거에는 이게 먹혔습니다. 다른 데가 따라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삼성전자 하나만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이번 올해 초반에 불경기가 심하게 왔을 때 삼성은 D램을 계속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가 나가 떨어지지 않고 삼성만 적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격자 전략도 안 통했던 것이죠. 그만큼 경기가 나빴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래서 삼성전자가 굴욕적으로 초격자 전략을 포기하고 삼성도 D램 감산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랬죠. 이제 그래서 조금씩 이제 그 전 세계 D램 반도체가 조금씩 적자가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삼성이 그 초기 단계에 워낙 감산을 하지 않고 계속 정산을 했기 때문에 이게 비용이 많이 먹힌 겁니다. 또 재고도 많겠어요. 재고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의 그 적자 탈출이 SK보다 훨씬 늦어지는 게 첫 번째 요인.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고대역 반도체라는 HBM 이
특히 AI에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겹청을 하고 있는 반도체 이게 SK 바이오닉스가 먼저 개발을 했거든요. 그 최근 삼성이 훨씬 더 성능이 좋은 HBM을 개발했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실적을 까고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훨씬 잘 판 겁니다. SK 하이닉스는 2021년에 이미 세계 최초로 HBM3를 개발했고 지난해 양산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챗 GPT 때문에 잘 팔리고 있는 GPU, AI용 GPU, 엔비디아. 이거 엔비디아가 GPU 팔려면 GPU가 물론 핵심이지만 메모리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HBM이 따라가야 된다고요. 이걸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HBM을 납품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으로서는 두 가지 직격탄을 맞고 SK 하이닉스에 졌다. 그러니까 삼성으로서는 근자에 없던 참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삼성은 엔비디아의 HBM을 못 넣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늦었고요. 최근에 와서 기술이 좀 그 신기술을 만들었는데 아직도 양산을 하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별로 어떤 비즈니스 사이클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돼서 그래서 어저께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주목할 만한 대목이 이제 우리 기술은 개발이 됐는데 내년에 HBM 양산하겠어. 그래서 HBM 공급 능력을 올해 2.5배 이상으로 확보하겠다. 이 대목이 이제 빨리 된다면 그러면 좀 불빛을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그 엔비디아의 GPU도 중국발 변수 때문에 저희 미국에서 이 GPU를 중국으로 팔아야 되는데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가 이걸 선주문 수출 있죠. 규제를 해가지고 지금 50억 달러를 못 팔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HBM 쪽이 어느 정도로 확대가 수요가 늘어날지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악재가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입장에서 우리가 훨씬 더 지금 기술 개발이 더 앞섰으니까 대량 생산한다면 곧 따라잡을 수 있을 거야. 이게 어저께 컨퍼런스 콜의 핵심 내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HBM 얘기가 나와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 SK하이닉스 보면 부채 비율이 좀 많이 높아졌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HBM이 어떤 유동화해서 구원투수로 나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SK 하이닉스는 바로 HBM 때문에 대박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몇 가지 지금 고민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부를 덜컥 그냥 인수하지 안 않았습니까? 왔죠. 그 중국 회사들을 그 과정에서 많은 부채가 지금 SK 하이닉스를 옥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84% 올라가면 신용 등급도 떨어지고 상당히 위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재무구조 개선이 가장 큰 지금 핵심인데 현금이 부족하면 뭐 회사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HBM을 가지고 HBM이 현재 지금 수주 계약을 많이 해놓은 게 있으니까 당장 팔지는 않았더라도 내년에 팔 거 이걸 가지고 미래의 유동성을 담보로 돈을 끌어오겠다. 이제 HBM 미래 유동 장래 매출 채권을 하는 ABS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각자 나름대로 고민 없는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고민의 패턴은 서로가 굉장히 다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나마도 HBM이 안 됐으면 SK하이닉스가 그런 고민도 또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일단은 위기 돌파하는데 HBM은 큰 효자가 된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전기차부터 반도체 소식까지 저희가 알차게 꾸려서 전해드렸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